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세계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유일한 나라. 제품 매뉴얼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도 최신 전자제품을 귀신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정말 신기한 나라. 평소에는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단결력이 10만 배 폭발하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나라. 모두 바로 한국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가 30년간 바라본 한국에 대해 기고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단 1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마구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던 해밍슨입니다. 30년간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USA 투데이의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며 한국을 지켜봐왔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가장 독특한 나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복잡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민족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특파원의 업무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분명히 결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사회 여러 곳에 비리가 존재하며 편 가르기가 심한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약점들이 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가장 신나게 즐기고 한순간에 치열하게 분노하다가 금세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하나로 합쳐져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포용력, 더 좋은 것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 이것이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정열이었어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모습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었죠.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캠페인이나 월드컵 때의 길거리 응원, 이런 장면들은 외국 기자였던 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초 김포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미국에서도 택시 운전기사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한국 분들은 다 영어를 하시나요? 제가 궁금해하니 운전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익히려고 애쓰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남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명동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컴퓨터 조작법을 설명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보다 더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다루고 있더군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물어보니 매뉴얼요?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서 터득하는 거죠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한국 공무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인들의 실제 모습을 봤어요. 방송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질책하는 모습만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평소에 갈등하던 이웃들이 함께 토포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재난은 재난이다라는 한 시민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모래처럼 흩어져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시멘트처럼 굳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본 한국의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역설적이고 때로는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만의 매력이 되는 놀라운 나라였죠. 이제부터 제가 30년간 기록하고 관찰한 한국인의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독특한 민족인지, 그들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모순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모순이 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오후 내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던 두 부장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싸웠죠. 저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원수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삼겹살집으로 향하더군요. 형, 소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한 동료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조던 씨, 화내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화나면 화를 내고 기쁘면 기뻐하죠. 하지만 그 감정이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 후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한국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국민이면서도 가장 열심히 노는 민족이더군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도 주말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등산을 가거나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거나 아니면 치킨과 맥주로 밤을 지새우죠. 미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따로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둘 다 극한으로 밀어붙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놀아야지라는 게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치에 대해 엄청나게 열정적이에요.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붉은 악마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수백만 명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주의가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끝나면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축제 같은 열정과 시민의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K-팝, 드라마, 웹툰 같은 콘텐츠들이 그 증거죠.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국의 한 교육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나요? 그분이 답했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되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제약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되는 법이죠.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줄을 서서 사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환불하거나 중고로 팔아버려요. 열정적이면서도 냉정하죠. 감정적이면서도 합리적입니다. 이런 모순들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능력 말이에요. 30년을 살아보니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순적 특성이야말로 이 나라를 예측 불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모순이 곧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변화의 원천이 되는 거죠.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가 100을 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것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이 통계를 접했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한국인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맹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나요?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국민이 25%를 넘습니다. 20년 전에는 40%였죠.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그 자체로 놀라운 과학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데 비해
한글은 무려 1만 가지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복잡한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혼용하다 보니 최근 20, 30대의 한자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한 학원가를 취재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이 아이들은 언제 쉬나 싶었죠.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교육열이 때로는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국방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권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제가 놀란 건 한국인들의 독서량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웹소설을 읽거나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서점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사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자기계발서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발전에 대한 갈망입니다.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것이죠. 1997년 저는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은 한국의 회복에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시작된 후 불과 3년 만인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모든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빠른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시골 할머니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한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단결력이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취재하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금리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더군요. 이게 제가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예요. 아까운 건 당연하지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금의 가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자존심이자 위기 극복의 의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제나 압박 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국민적 합의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었죠.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몇 천 원이 전 재산일 텐데 말이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어요. 직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고 경영진은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이런 고통분담의 과정이 있었기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취재한 한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50% 삭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죠 라고 말하더군요. 미국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토록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들의 애국심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었어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어요? 라는 한 시민의 말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더욱 탄탄해졌고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확인했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입니다.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는 저도 놀랐어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제품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결코 불완전한 제품을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본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치 거대한 품평회장 같았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즉시 세밀한 리뷰가 올라와요. 그것도 단순한 감상이 아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죠. 심지어 제품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달이 걸릴 법한 소비자 반응이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나타나요. 한국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실험실인 셈입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 소비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요. 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 곧바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식상함도 빨리 느끼는 편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비자들의 적극성입니다.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단순히 불평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직접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굉장히 격렬하게 내고 기뻐할 때도 온몸으로 기뻐해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다투지만 또 쉽게 화해하고 금세 친해지면서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 마시죠. 제가 본 한국인들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극단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상반된 요소들이 하나로 섞여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정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형성되는 끈끈한 유대감 말이에요. 화나도 금세 웃는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말이 한국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어도 결국 함께라는 단어로 끝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놀아요. 이런 극단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 민족이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청년들의 에너지는 세상을 앞서갑니다. 새로운 제품에는 줄을 서고 실망에는 빠르게 이탈해요. 이 역동성이 바로 한국을 빠르게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레드불을 마신 민족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만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젊은 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비 시장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세요. 30분 안에 모든 걸 배달받을 수 있어요. 이런 속도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빠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K-팝, 드라마, 웹툰까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속도가 남달라요. 젊은 층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놀라워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다운로드하고 며칠 만에 사용법을 완전히 터득해버리죠. 이런 적응력이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빠르고 너무 뜨겁고 너무 완벽주의적인 나라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상한 민족이 앞으로도 세상을 가장 많이 놀라게 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민족이에요. 이상하다는 말이 이제는 최고의 찬사로 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0년을 살아도 끝없이 배울 게 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만의 매력이 되는 신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있었기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빠른 변화와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어쩌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고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인 거죠. 이것으로 제가 30년간 관찰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상하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지켜본 외국 기자의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조급함, 감정적임, 까다로움 그 모든 단점들이 어쩌면 이 나라를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이유였다는 걸요. 우리가 IMF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는 이유, 2002 월드컵의 함성을 잊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배달이 20분 늦는다고 불편을 느끼는 이유. 그 모든 것에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늘 그랬듯 우리는 또 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